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이어서 일러스트레이터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또 알아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건 어떤 거냐면 포토샵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진을 편집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위주의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 포토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진처럼 뭔가 매개체가 있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그런 툴입니다. 뭐 사진을 보정하거나 뭐 사진을 자르거나 하는 등의 일을 하는 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나 기타 매체 없이 내가 처음부터 뭔가 그려나가는데 적합한 툴입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단순화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로고라던가 캐릭터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간단한 일러스트라던가 그런 것들을 만들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러스트도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열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도 여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화면이 뜰 건데요. 똑같이 새로 만들기 누르셔가지고 인쇄해서 A4 사이즈 동일하게 만들기 눌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인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왼쪽에 도구, 툴이라고 하는 거 있고,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거 있고, 오른쪽에 패널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어떤 거냐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선인데, 얘가 뭐가 다르냐? 우리 포토샵에서는 이 위에 있는 바를 옵션 바라고 불렀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도구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옵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러스트는 방금 보셨다시피 아무리 바꿔도 바뀌지 않습니다. 얘는 고정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패널과 같이 하나의 패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제어 패널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는 포토샵이랑 명칭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자, 뭐냐면 가운데에 있는 이 캔버스를 아트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패널들을 열거나 할 때 아트보드라는 명칭이 있으면 포토샵의 캔버스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말로는 대지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건 일러스트도 실습을 해볼 건데, 일러스트는 지난번에는 우리 사과 자료가 있었지만 일러스트는 자료 없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일단 똑같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일러스트도 중요 도구들만 먼저 실습을 해보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총 5개의 툴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가장 위에 있는 이 두 가지, 얘는 선택 도구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직접 선택 도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얘는 펜 도구라고 하고요. 그 밑에는 글자 도구, 그 밑에 도형 툴, 이렇게 5가지를 주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 도구, 직접 선택 도구, 펜 도구, 문자 도구, 도형 도구, 이렇게 5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추가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난번 포토샵 영상도 좀 짧고 이번 일러스트 영상도 좀 짧아서 나는 뭔가 포토샵이랑 일러스트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잘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이의 D클래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건 이 수업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나의 도형들이 만들어서 뭔가 합쳐지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툴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툴 중에 파워포인트 있죠, PPT. 그거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PPT도 뭔가 네모랑 세모 이런 도형들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도형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도형을 하나 그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사각형 도구라고 하는 거 있죠? 왼쪽 줄에서 5번째. 요거를 하나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볼 건데 어떻게 그릴 수 있냐?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대각선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색깔을 채워볼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우리 포토샵에서는 여기에 색깔을 바꾼다고 뭔가 바뀌진 않았죠. 근데 일러스트는 내가 선택한 도형에 한해서는 여기에서 바로바로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7, 그래서 안쪽 색이고요. 뒤에 있는 거 얘는 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의 색깔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7 누르시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색깔로 바꿔보시고요. 선도 클릭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원하는 색으로 아예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선이 지금 너무 얇아서 보이지가 않죠. 선 두께를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 오른쪽에 패널 설정을 저랑 동일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똑같이 윈도우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설정을 꺼내줄 수가 있는데 일러스트는 포토샵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2021년 버전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좀 다른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도구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구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고급이랑 기본 두 가지가 있는데 고급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걸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야 저랑 왼쪽에 도구 설정이 맞아집니다. 만약에 왼쪽에 도구가 안 맞아 그러면 도구보험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 제어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서 여기 위에 바가 보이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말씀드릴게요. 견본 열어줄 거고요. 견본은 스와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열어줄게요. 영어로도 그레디언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 열어줄 거예요. appear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 타입에서 문자랑 달라 캐릭터랑 프로그래프. 그 다음에 색상 컬러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속성 properties 똑같이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 transparenc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athfinder 영어로도 pathfinder 마지막으로 획 스트로크 이렇게까지 쭉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의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조금 덧붙이자면 강의를 듣다 뭔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바로 따라하지 마시고 강의를 먼저 여러 번 시청만 하신 다음에 뭐 두세 번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 해보시면 이제 훨씬 쉬우실 거예요. 이 영상도 그렇게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자, 어쨌건 요 설정을 쭉 다 하시고 똑같이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와 있겠죠? 요거를 똑같이 저랑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맞춰줄 거냐? 속성이랑 패스파인더 모양 같은 곳에 묶어주시고요. 그 밑에 줄에 획이랑 투명도 그라디언트 묶어줄 거고요. 그 밑에 줄에다가 견본이랑 색상 묶어줄 거고요. 배지랑 레이어는 없애줘도 됩니다. 자,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패널 있죠? 패널 이름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닫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밑은 견본이랑 색상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랑 단락은 왼쪽에다 작게 넣어줄게요. 작게 넣는 거 우리 기억나시죠? 여기서 요 조그만 거 누르시면은 옆에다가 붙일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오른쪽 패널 설정을 먼저 맞추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맞추셨으면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죠. 우리가 뭘 하려다가 패널을 열었냐? 획 두께를 올려주려다가 패널을 열었죠. 그래서 획 두께를 올려줘 볼게요. 어떻게? 지금 사각형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거 뭐냐? 이렇게 파란 선이 떠 있어야 되고요. 안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안 떠 있는 거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획에서 두께를 화살표 눌러서 쭉쭉쭉 늘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획이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도형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도구들을 알아볼 건데 첫 번째 도구는 선택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토샵은 가장 위에 이동 도구가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도형을 이동하는 것은 동일한데 뭐가 다르냐? 우리 포토샵에서는 이동 도구였는데 일러스트는 이동이 아니라 선택 도구죠. 얘는 다른 기능이 있어요. 포토샵은 뭔가 이렇게 개체를 선택하는 개념이 없었죠. 그냥 레이어 패널에 선택을 했죠. 그런데 일러스트는 다르게 개체를 선택하고 해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체의 색깔을 바꿔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색깔을 바꿔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선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체를 선택하는 기능을 가진 게 선택 도구입니다. 두 번째 직접 선택 도구를 알아보면 이건 어떤 거냐면 점을 클릭하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을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는, 변형할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두 번째는 직접 선택 도구를 클릭을 하시면 어떤 게 나오냐? 각각 꼭지점에 점이 2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란 점이 있고 네모난 점이 있는데 네모난 점 하나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방금 클릭한 점을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다른 것도 똑같이 클릭하고 드래그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모양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선택 도구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돌리고 싶어 라고 하면 뒤로 돌아가는 단축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Z를 여러 번 누르시면 다시 원래의 네모 상태로 돌아가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 도구와 직접 선택 도구의 차이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점을 이동해서 뭔가 변형하고 싶은 게 아닐 때는 웬만하면 선택 도구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도형은 사용을 했고 이 펜 도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건데 이거는 조금 심한 과정이어서 이후에 캐릭터 진행할 때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도형을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왼쪽에서 사각형 도구를 그렸던 이 툴을 꾹 길게 눌러보시면 다른 도형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원형 도구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원을 그릴 건데 원 어떻게 그리냐? 그냥 똑같이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런데 찌그러지죠? 좀 딱 떨어진 정원으로 그리고 싶다. 그럴 때는 그릴 때 Shift를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원을 그리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각형도 Shift를 누르시면 정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렸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직접 선택 도구로 변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서 직접 선택 도구 누르시고 저만 클릭하시고 이동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변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부터 실제로 다양한 작업물들을 따라 해보면서 조금 더 심화된 기능들을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